자, 일단은 정규분포를 한번 가볼 건데,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위주로 갈게요.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는. 뭐 지난번에 기본적인 설명은 좀 다 했고, 몇 개 안 한 내용은 어차피 여기서 또 나오니까 한번 보면서 좀 진행합시다. 자, 일단 x1이 이제 a일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고르는 거구나. 그래서 x1은 얘가 이제 m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따르고, 그 다음에 x2는 정규분포의 2m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같습니다. 그 다음에 x3는 정규분포의 이제 m의 2 시그마 제곱,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루트 2 시그마의 전체 제곱,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볼게.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따르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x1, x2는 이게 시그마는 같은데 평균이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뭐 BD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C 이런 식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루트 2 시그마란 거는 어쨌든 시그마가 커졌어. 시그마가 커지면은 그만큼 그래프는 밑으로 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보시면은 평균이 M 작아요. 근데 시그마가 커지니까 요 A라는 그림을 X3 이렇게 좀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작은 X1 같은 경우는 위에 거 B를 이렇게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같은 X2 같은 경우는 요 두 번째 있는 높이 똑같은 D를 보시면 되겠죠. 얘를 X2라고 해서 그냥 이거 잡아주시면은 fx, gx, hx 그러니까 이거는 fx가 이제 b가 되고 여기 있는 gx는 d가 되고 그 다음 hx는 a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그렇죠? 다음 bd 이렇게 3번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fx, gx의 비교는 일단 fx의 평균은 작아요. 그래서 평균은 평균보다 작다. 문제는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는 거꾸로 얘가 더 높으니까 시그마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작다. 이것도 문제 없죠. 그렇죠? x가 좀 더 높이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절반이죠. 여기. 그런 다음에 y가 10보다 커 같다. 절반. 하면은 전체 1이다.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반절입니다.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y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왼쪽. 그러면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반절 0.5, 0.5 똑같거든요. 그래서 4번도 문제 없고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는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x 기준으로 5부터 10까지는 여기 둘러싸인 넓이. 여기 전체 면적. 그런 다음에 y가 10보다 커나 같다는 여기인데요. 이거는 0.5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0.5가 좀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5번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gx가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기억은 요거 2의 공식을 써서 3EX 플러스 5로 바꿔주고 그 다음 오른쪽은 2EY 마이너스 5로 바꿔주니까 할 거예요. 근데 EX란 거는 어쨌든 fx의 평균이니까 여기다 10을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Y의 평균은 GX의 평균이니까 20 요거 넣으시면은 계산해봐요. 어서요. 자, 얘가 35 요것도 35 같으니까 평균은 같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기억 참이고 자, 시그마의 y, 시그마 x. 자, 왼쪽이 x, 오른쪽이 y인데 y 쪽이 좀 더 높아요. 높으니까 저번에 배웠던 대로 표준 편차는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y는 시그마 x보다 작다.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변형 문제랑 비슷하게 10부터 20까지 10부터 20까지 둘러싸인 여기 정적 분이랑 비슷한 개념 10부터 20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20부터 30까지 애매한 건 사실인데 자 20부터 30까지의 넓이랑 근데 이건 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애매한 건 사실이고 시그마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얼핏 보기는 파란색이 더 커 보이죠? 얼핏 보기는 파란색이 커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 그림만 그럴 뿐 실제로는 모르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억 니은 한번 해볼게. 답 주면 되니까. 근데 615번은 5번이래요. 그럼 디귿이 맞다는 거죠. 이건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애매한 건 사실인데 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 이게 설명하기 좀 애매한 건 사실이야.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데 이게 시그마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파란색이 확실히 높기는 해요. 파란색이 확실히 높고 그리고 간격이 같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뀌거든요. 나중에는 요만큼의 면적이랑 얘가 이만큼의 면적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따지면 디귿이 맞긴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디귿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시그마가 값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표준화 시키면은 이게 왼쪽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기는 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매해서 그냥 일단 차이로 보시면 그는 이렇게 5번을 해줄게요. 약간 애매하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정리분포를 좀 그리라고 하는 건데 얘를 보고 그리라고 합니다. 자, x가 2m보다 크다가 y는 3m보다 크다. 둘의 평균이 둘 다 m이에요. 이거는 두 그래프의 평균을 겹쳐서 이렇게 그릴 거야. 하나의 정리분포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위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분포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칠게요. 어쨌든 둘의 넓이는 1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평균은 둘 다 m이에요. 자, 지금은 어떤 게 x인지 어떤 게 y인지 알 수 없는데 그거는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x가 2m보다 크거나 같다가 y가 3m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그마가 누가 더 높은지 보세요. 자, 이게 x가 2m. 그러니까 표시를 좀 해주면 m이 있고 여기 이제 2m이 있고 그다음 여기 3m이 있다고 쳐봐요. m, 2m, 3m 오른쪽으로 커진다고 쳐봐. 그러면 y가 3m보다 크다가 만약에 빨간색이면 한 요 정도 넓이, 빨간색이면 요 정도 넓이, 파란색이면은 한 요 정도 넓이 이렇게 될 거예요. 파란색이면 요 정도 넓이. 근데 x가 2m보다 커놨다는 빨간색이면은 한 요 정도, 파란색이면 요 정도.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겠죠. x가 2m보다 크거나 같다가 요 아래쪽이 있어야 돼요. 아래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가 3m보다 크거나 같다가 약간 위쪽 곡선을 따라야 된다.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넓이가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아직은 위에 가고 있고 얘는 아래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는 시그마 1이 자 이게 x거든요. x가 좀 더 높아요. 요게 x, 이게 y입니다. 이제 써줄게. 요게 x, 얘가 y니까 x가 좀 더 올라가서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x쪽이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시그마 1은 더 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유출하고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표준화 해야 되는데 자, 시그마 2가 이 시그마 1이 되는 이유는 표준을 살짝 시켜줄게요. 이걸 Z로 바꿔 주셔야면 좀 커버가 되면서 Z는 자 일단 기본 공식 어차피 뒤에서 할 거니까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요걸 좀 활용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 앞에 거 Z로 바꾸면은 시그마 1분의 2m 마이너스 m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시그마분의 y 마이너스 m 이렇게 생각해서 시그마 2분의 y 마이너스 m 3m 마이너스 m 요게 서로 같아요. 포인트는 이렇게 z 값이 같아야지만 어쨌든 이 둘의 넓이가 같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2m 빼기 m이 m이고 3m 빼기 m이 2m입니다. 그러면 m과 m이 약분되면서 그러면은 시그마 1분의 1이 시그마 2분의 2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시그마 1은 시그마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시키면 확인을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그마 2는 이 시그마 1, 기억은 3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시그마 2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은 FM은 GM보다 크다. 여기서 X 쪽이 더 올라가니까 FM, GM 이렇게 보시면은 F 쪽이 더 크니까 니은은 바로 참이 되겠죠. 그다음 디귿.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요. 자 X니까 아래 거. 여기 한 0이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자 0이 있으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넓이거든요. 빨간색. 이 둘을 합치래.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빨간색 전체를 합쳐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합치면 1이냐? 아니죠. 왜냐면은 1이 되려면은 이 빨간색 전체가 메꿔줘야지만 1이거든. 근데 내가 여기 빨간색 부분에다가 파란색 아래 걸 선택하면은 요 부분이 조금 남게 돼 있어요. 내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 부분이 조금 남으니까 이거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거짓. 답은 기억력 3번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조금 애매하게 좀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화 배웠다고 치고 617번만 볼까요? 이건 대표 문제 보자. 제일 무난한 건 대표 문제니까. 자, 표준화를 시키면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고 X란 변수는 Y도 될 수 있고 Z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국어에 대한 표준 점수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60, 50, 70이니까 얘는 표준 편차 10분의 실제 점수가 70, 70을 넣어주세요. 근데 평균이 65니까 60을 넣으면은 이게 국어의 표준 점수 Z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70 빼기 65 X 마이너스 M. 그럼 얘는 한 국어가 10분의 5, 그래서 한 0.5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수학 얼마나 잘 받는지 볼게요. 평균 52, 개판이죠. 근데 강의는 62, 개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찔리세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자, 표준 편차 16이니까 16분의, 자, 강인이 62, 그 다음에 평균 52,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16분의 62 빼기 52.
하시면은 16분의 10이고 요거는 대충 8분의 5. 8분의 5고요. 근사값 낼게요. 5 나누기 8 하면은 대충 0.625 정도. 이 정도로 써주면 돼요. 5 나누기 8. 그 다음 영어 몇 점 나오는지 볼게. 자, 영어 평균 56, 강의 성적 65. 점수가 참 애매하긴 하네. 자, 그러면은 얘가 표준 편차 12. 그런 다음에 점수 65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 영어에 대한 표준 점수 Z는 12분의 65 빼기 56 이렇게 가네요. 그럼 얘는 12분의 9가 되고 4분의 3이니까 0.75.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영어는 좀 잘 받고 수학 애매하게 받고 국어 못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표준화를 시킬 때 그 분포가 다를 때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해준다라는 건데요. 뭐 이것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둘이 비슷해서 표 나온 걸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변형 발전. 비슷합니다. 일단 변형 발전 두 개 볼게요. 정근포는 두 개씩 봅시다. 자, 일단은 평균 52 표준 편차 8인 정근포 따른다고 한다. 계란 한 개 무게. 이거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표본 평균 할 때는 이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계란 한 개 무게가 평균 52 표준 편차 8이에요. 그래서 x는 정근포의 52의 8의 제곱 이렇게 좀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x가 60 이상이고 68 이하일 확률이니까 x가 60보다 크거나 같고 68보다 작을 확률을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바로 z로 바꾸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표준편차 8, 8이 시그마고 그 다음 평균이 50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8분의 x 빼기 52 이렇게 표준화 작업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복습했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은 x자리 60 넣으면은 60 빼기 50이면 8, 8 나누기 1이니까 z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68 넣으시면 68 빼기 52가 16, 16 나누기 8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넓이 구하시면 돼서 z 그래프 그리시면은 1부터 2까지 여기가 0, 얘가 1, 여기가 2니까 1부터 2까지의 면적은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부터 1까지 빼면 돼요.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0.477이 그 다음 빼기 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 빼서 요거를 답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그 다음 발전 문제. 자, 반응 시간이 있대요. 근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이면은 일단은 x라고 합시다.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요거 이름 보는 거 항상 중요해요. 정유분포 문제가 어려운 거는 보통 여기 문제 명시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x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틀린 경우가 많아서 자, 일단 x는 정유분포의 m의 1의 제곱. 지금 이거는 반응 시간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표본 평균이랑 좀 섞였을 때 이런 거 좀 잘 되셔야 돼. 자, 그럼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의 확률. x가 2.93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이 0.1003이에요. 자, 이거를 표준화시키면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리고 시그마는 1이고 평균 m입니다. 그래서 그냥 x 빼기 m 이렇게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x 빼기 m. 그래서 이걸 z로 바꾸면 z는 2.93에서 m을 빼줘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넓이가 0.1003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딨냐? 자, 봤더니 자, 일단 얘가 좀 넓이가 작아요. 그래서 왼쪽이라고 생각해요. 2.93 마이너스 m. 그다음 가운데가 0이고요. 자, 2.93 빼기 m의 넓이가 0.1003이 나와야 돼. 1003. 그럼 반대쪽에 있는 요 넓이는 자, 0.3997 요게 나옵니다. 0.3997. 근데 0.3997이 되는 포인트가 1.28인데 여기 1.28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는데 얘는 왼쪽이야겠죠. 넓이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2.93 마이너스 m이 1.28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m 넘기고 1.28 넘기면 m은 2.93 빼기 1.28 하면 5. 그 다음 8에서 2빼면 6, 2에서 1빼면 1.65. 뭔 소리야? 어? 뭔가 이상한데요? 이거는 병신이죠 내가. 잠깐.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얘는 2.93에서 m을 빼면 마이너스 1.28이 납니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28 이게 맞고 자, 그리고 요거 더하시면은 얘가 1, 0에서 1 더하면 2, 3에서 1 더하면 4, 4.1이 평균이다. 답은 4.1, 3번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인데 마이너스 3 붙였어요. 자, 다음 거. 정리분포를 이용한 인원수 구하기. 이것도 뭐 내용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 변형 발전 두 개씩 할게요. 계속 갑니다. 자, 일단은 요게 3만 개의 무게 이런 거 잡아요. 3만 개의 무게는 평균 800, 표준 편차 20인 정균포를 따른다. 그래서 x는 3만 개 무게고 정균포에 400에 그런 다음에 20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무게가 400 이상이고 440
이하인 과일을 선별 추출하였다. 나중에 표본 평균 들어갈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해석을 잘해야 되고 어쨌든 x는 400보다 크거나 같고 4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 표준화 작업 거치면은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니까 자 시그마에 20 넣고 평균에 40 넣으시면은 z는 20분의 x 마이너스 40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20분의 x 마이너스 400.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400 넣으면은 0보다 z가 크거나 같고 440 빼기 400 하면 40 나누기 20이니까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럼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확률 펴오셔도 되는데 0부터 2까지는 옆에 0.48이라고 했죠. 0.48.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3만 개 중에 0.48만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 과일에게 수고하는 거기 때문에 3만에다가 0.48을 곱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마무리해서 정리고 깔끔하게 잡아주면 돼요. 이거 하시면 답은 14,400. 4번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자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2배다. 이건 또 뭔 개소리여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정규분포는 문제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해석이 어려운데 자 일단 시험 성적은 평균이 382점, 표준 편차 8점인데 x는 일단 3,000명의 수험생 중에 시험 성적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의 382에 8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자 가장 낮은 점수가 398점이고 동점자는 없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요. 이게 통과해야 될 그 최저 점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저 점수. 내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우리가 합격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합격 확률. 자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그 x 지원자의 점수예요. 지원자의 점수가 최저 커트라인 꼴등 점수 있죠. 꼴등 점수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확률을 우리가 합격할 확률이라고 불러요. 합격 확률. 자 요렇게 불러주시면 되는데 합격 확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했더니 가장 낮은 점수가 398점이에요. 그쵸? 398점. 그래서 이게 합격할 확률을 보시면은 px가 398 최저 점수보다 높으면 합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확률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z는 8분의 x 마이너스 382 빠르게 했는데 이제 외워줬을 거예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398 대입하면은 z가 크거나 같다. 398 빼기 382가 16이니까 8분의 16 z는 2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합격할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z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오른쪽 확률이고 전체 0.5에서 0부터 2까지 0.48을 빼요. 그럼 합격할 확률이 0.02, 2%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2%니까 3,000명 중에 2%만큼 합격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3,000 곱하기 100분의 1을 하시면은 30 곱하기 2니까 60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자 이게 60명이 그럼 합격자입니다. 근데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2배였다. 그러면 남자를 x, 여자는 뭐 2x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서 60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3x는 60이고 x는 20 이렇게 그 정리분포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좀 말이 군데군데 좀 꼬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서 식을 세우시면 의외로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모의고사 형태도 다 돼요. 모의고사 정리분포 문제도 보통은 이렇게 다 좀 따로따로 떼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연결지어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해석력만 키우면 돼요. 자 그러면 625, 626 둘 다 봅시다. 정리분포는 많이 푸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한 번에 이해가 딱 되기 때문에 자 보죠. 확률 변수 x는 얘는 수식으로 합니다. 자 정리분포의 m의 시그마 제곱이고 바로 표준화식 펼치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될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모두 표준화를 좀 거칠게요. 그럼 처음에 m을 넣으면은 얘가 이제 z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m 플러스 12를 넣으면은 m 플러스 12 빼기 m이니까 12. 그래서 시그마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 두 번째는 m 빼기 11을 또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은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12 빼기 m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빼기 z는 그러면 얘가 m 빼기 12 빼기 m이니까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뺐더니 이제 0.366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위치가 어딘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위치가 어디냐면 z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오른쪽에 시그마분의 12가 있고
왼쪽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0부터 시그마분의 12 요 넓이입니다. 자 요 넓이에서 Z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 파란색 넓이를 빼셔야 돼요. 이 파란색 넓이를 뺐을 때 0.366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보라색에서 파란색을 뺀 겁니다. 그러면 0.3664예요. 선생님 걔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면은 자 식을 잡아줄게. 이 보라색 넓이를 P라고 잡으시면요. 그럼 반대쪽 요 넓이가 0.5 마이너스 P가 돼요. 0.5 마이너스 P. 0.5 빼기 P인데 그거 잘 생각하면은 요 넓이는 0이랑도 똑같거든요. 대칭형이니까. 그래서 이 식은요. P에서 0.5 마이너스 P를 뺍니다. 그러면 이 값이 0.3664가 나와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확률 자체를 P라는 변수 놓고 얘 좀 해결을 했어. 자, 이 P는 0.5 넘기면 0.8664. 그럼 P는 0.433이. 그래서 여기는 보라색 넓이가 0.433이가 되려면 요거 보이죠? 0.433이니까 시그마분의 12는 1.5 이런 느낌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시그마는 1.5분의 12 약분하면 8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답은 3번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태훈이 오늘 그 미적분 부여제 갖고 왔네. 오케이 그거 스캔 떠서 다음 주 월요일 주려고 하면 괜찮네. 어차피 오늘 PDF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스캔 떠서 그 너 책 순서에 맞게끔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면은 뭔가 난이도 그게 구별이 안 돼. 상중하가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하니까 오늘 내가 가져가서 스캔 주말에 뜨고 월요일 주겠습니다. 혹시 월요일에 바로 필요하거나 막 이런 26번 볼게요. 요거는 문제 복사해 갑시다. 정규분포가 이게 뭐 기본적인 문제는 쉬운데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x가 평균 m이고 표준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x는 정규분포의 m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따르게 되겠고 이걸로 표준화 다 시켜주세요.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런 식을 써서 자 먼저 여기다 3을 넣습니다. 일단 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p z는 시그마분의 3 마이너스 m 이렇게 잡아야 돼요. 문자 두 개인 패턴. 이것도 모의고사 하나 대신해서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표준화 시켜야 돼. 그래서 얘는 z가 시그마분의 3-m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거는 0.3이야. 자 이거에서 80에서 F 빼면은 시그마분의 80-m 이렇게 됐는데 이 넓이도 0.3, 요 넓이도 0.3이다 라는 느낌을 써주시면 됩니다. 둘 다 0.3인 거예요. 는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거를 Z 그래프로 바꾸면은 다음과 같아요. 자 포인트를 좀 짚어줄게요. Z가 얘보다 작다가 0.3이니까 아무래도 0보다 왼쪽에 쏠렸을 겁니다. 자 0. 그 다음 여기가 시그마분의 3-m 그리고 여기에 0.3을 써주세요. 시그마분의 3-m보다 작다가 0.3 여기가 0.3이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0.2가 되거든요. 0.2 그리고 시그마분의 3-m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분의 80-m보다 작다. 이거 어딘지 모르는데 대충 여기다가 칩시다. 시그마분의 80-m보다 작다에 요 전체 넓이가 0.3이 되려면은 오른쪽 여기 둘러싸인 넓이가 0.1이어야 돼요. 0.1. 자 근데 여기 0.1이 보이시고 0.2가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요 왼쪽 시그마분의 3-m은 0.2가 되셔야 돼서 0.52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0.5. 주의할 점은 0보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1이니까 0.1 되는 포인트는 0.25래요. 그래서 오른쪽 얘는 0.25 이렇게 두 식을 펼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연립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식에 시그마 곱하면은 3-m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에서 시그마 곱하면은 얘는 왜 3-m이고 얘는 80-m이죠? 자 80 빼기 m 숫자 차이가 좀 커서 80 빼기 m은 0.25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요거 연립하려면 바로 m 소거가 좋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마이너스 77은 마이너스 0.77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0.77 밑으로 내리면은 시그마는 0.01분의 1이니까 100 이런 식이 나올 거야. 100. 자 시그마는 100이고 그 다음 다시 요쪽으로 갔다고 치면은 3-m은 마이너스 100 곱하기 0.52 그래서 마이너스 52 그러면은 m은 3 더하기 52 55 이런 느낌 나와서 자 일단 평균 55 그 다음 시그마 100 두 개 더하면 155 이런 느낌으로 연립해서 풀어준다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만 잘 옮겨주시면 쉽게 풀리게 됩니다. 너무 수식으로만 그래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프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거. 유형 6번. 뭐 딱히 설명 크게 할 건 없으니까 뭐 풀이 중에서 안 되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발전 문제만 하겠습니다. 둘이 좀 같아요. 둘의 패턴이 같으니까 발전 문제 보시면 얘가 좀 더 어려우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둘이 좀 비슷하면은 하나만 할게요. 자,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또 100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이 돼요. 일단은 표준화 작업은 좀 거칠 거기 때문에 자, x는 평균 m에 그다음 표준 편차 8의 제곱 따를 거고 바로 z는 8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좀 따르게 돼요. 일단 z식까지는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둘 다 표준화 해주세요. 아니 셋 다 동시에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 거 p z가 k 넣으시면은 8분의 k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플러스 자, 오른편은 또 100 플러스 k를 넣어줍니다. 100 플러스 k 넣어주면은 얘가 p z가 100 플러스 k 빼기 m이니까 8분의 100 플러스 k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1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둘 합치면 1. 그리고 바로 밑에 거 보시면은 얘가 더 중요한 식일 수도 있어요. 자, p z가 크거나 같다. 뭐냐면은 2k 넣으면은 8분의 2k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같다는 0.0668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개씩이 있는데 이 포인트 좀 잡아줄 거예요. 아무래도 밑에 식이 덧셈이 없으니까 얘를 먼저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한번 봅시다요. 다른 건 없죠 지금은. 자, 그래서 일단 밑에 거의 정규분포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면은 자, 여기 8분의 2k 마이너스 m이 있다고 치고 여기보다 오른편의 넓이가 0.0668이에요. 그러면 요 정규분포 보시면은 0.5에서 0.0668 뺐으니까 요 왼쪽이 0.433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0.433이가 되는 포인트는 이게 1.5가 된대요. 1.5. 그래서 첫 번째 식은 8분의 2k 마이너스 m이 1.5. 그래서 2k 빼기 m은 2개 곱하면 12.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잡을 수가 있죠. 2k 빼기 m은 10이다. 자, 그리고 여기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좀 골치 아프고 나는 그 m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할게요. 일부러. 자, 마이너스 m을 이렇게 쓸게. 여기 보면 둘 다 이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이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을 좀 없애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m은 12 빼기 2k 이렇게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m은 12 빼기 2k.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m 자리에 둘 다 12 마이너스 2k를 넣어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상해보죠. 자, p, z가 요 마이너스 m 자리 12 빼기 2k 넣으면 8분의 k 더하기 12 마이너스 2k면 12 마이너스 k 이렇게 좀 바뀌고요. 8분의 12 마이너스 k. 그 다음 플러스 오른쪽은 m 자리에 또 마이너스 m 자리에 12 마이너스 2k 들어가시면은 z가 8분의 12-2k 더하기 k니까 12-k. 그래서 112-k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더하면 1이래.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면 1이래.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작거나 같다. 얘도 작거나 같다죠. 두 개 더하면 1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주세요. 그러면 있다고 쳐봐. 자, 8분의 12-k가 어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보다 왼쪽이 z가 8분의 12-k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근데 대칭성 조금 활용할 거고 자, 0. 자, 두 번째는 z가 8분의 112-k를 더하면 1이 돼요. 이거는 어디냐면 조금만 생각해봐요. 자, 요 8분의 12-k를 오른쪽에 대칭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8분의 112-k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좀 위치를 좀 추론하는 건데 자, 8분의 112-k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은 요 오른쪽으로 뒤집어 버릴 수가 있죠. 이러면 정균포가 다 메꿔집니다. 다 메꿔져서 딱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숫자 1에 주목하면은 정균포 그래프를 다 메꿔줘야겠다. 그러면 이 8분의 112-k랑 8분의 12-k 이 둘이 서로 대칭이 돼요. 둘이 대칭이 되려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8분의 k 빼기 12가 오른편 8분의 112-k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값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부호가 반전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야지만 두 개 메꿔서 정윤포 넓이를 다 메꿀 수 있고 그럼 k 빼기 12는 112-k 그래서 2k는 124고 k는 62 이런 느낌이 됩니다. k가 62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m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일로 오시면은 마이너스 m은 12 빼기 62 곱하기니까 124 빼면 마이너스 m은 얘가 마이너스 112 그래서 평균은
마지막에 112 이렇게 5번을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 추론하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잘만 생각하면 쉬워요. 이게 대칭성 같은 거는 정렬표 그래프에서는 적극적으로 봐줘야 돼. 선대칭. 자, 그러면 여기 또 대칭성을 이용하라고 했죠. 대놓고 놨으니까 이것도 발전만 할게요. 둘이 비슷해요. 왜냐면 VX 쓰는 건 똑같아서. 자, 이게 이제 요게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 아니면은 이것도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 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하는 거. 좀 여기서 이거 처음 보면 좀 당황한 친구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음.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Z로 환산하면 되는데 먼저 정의를 보여줄게. 이 확인 문제는 다 풀진 않을 건데 가끔 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니면 발전 문제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바꾸는 요령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식은 Z는 항상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에요. 그러면은 요 x 자리에 m 플러스 1.5 시그마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m 플러스 1.5 시그마 마이너스 m을 시그마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mm 없어지고 1.5가 돼요. z 값으로 1.5다. 외우는 요령이 있는데 1.5 시그마니까 z를 1.5로 바꾸면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표준 정수랑 똑같아요. 다시 자,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 있으니까 m 플러스 2 시그마 넣으시면은 m 없어지고 시그마분의 2 시그마니까 2. 그래서 얘는 2, 2.5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로 나왔을 때 당황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발전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발전 문제도 비슷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그 정류분포 넓이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시작하시면 얘도 똑같이 풀 수가 있을 건데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일단 이 전체 넓이를 다 반절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자, 해보세요. 자, 이게 x가 m에서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자, 여기 이 반쪽의 넓이가 0.6826이죠. 이걸 반으로 나누면 0.3413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얘부터 얘까지 보시면은 전체 m-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가 0.9544니까 얘도 반으로 나누면 x가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가 0.4772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z로 바꾸면 돼요. 이거는. 그 세 번째 자, 여기 m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가 0.9974니까 이거를 x로 전환하면 m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는 요 0.9974 반으로 나누시면은 0.4987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된다. 나누기 한 겁니다. 자, 0.4987이고 이거 아까 어떻게 바꾼다고요? 여기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니까 넣으시면은 얘는 z가 1, 2, 3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긴 다 0이죠. 그래서 이걸 다 바꿔주세요. z는 0부터 1까지가 0.3413. 그 다음 두 번째 z가 0부터 2까지가 0.4772. 당황하지 말고 이런 처리 해주세요. 그 다음 z가 0부터 3까지는 0.4987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는 대로 문제 풉시다. 자, 일단 기억에선 너무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x가 60보다 크다는 x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그냥 60과 100의 중간에 평균이 있다는 거예요. 정렬표 보시면은 x가 6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평균은 가운데 값 80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규분포 m은 80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이제 시그마 알려주는 거죠. x 앞에 6분의 1 배면 이거는 그냥 모든 확률 변수는 공식 다 따르기 때문에 6분의 1의 제곱 36분의 1 vx가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그럼 vx 베리언스 분사는 36이고 시그마 x는 6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 완성을 하시면 끝.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x는 정규분포의 80의 6의 제곱. 그쵸? 성진이 CS에서 죽고 싶어졌죠? 다 배운 건데 이게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번 방학 때 확통을 좀 줄이면 돼요. 그냥 확률 어려운 점은 좀 풀고 그냥 이거 마플 교과서 딱 개념 잡으시면은 통계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게 또 장점이긴 하거든. 고3 아이들은 확통 모의고사 대비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고난도 확률 문제 푸는 건 재미없고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미적분은요 좀 얘기가 달라요. 미적분 만약에 수능 태윤이가 수능 미적분을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적분 대신 암만 하셔도 미적분 4점짜리 한 문제도 못 풀 겁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근데 확통은요 이게 기본 개념만 잡으시면 통계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3점이랑 통계까지는 전혀 문제 없고 4점짜리 확통 푸는 연습만 좀 하시면 돼서 약간 둘의 차이가 있긴 하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z는 시그마분의 6분의 x 빼기 80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6분의 x 빼기 80. 자, 그리고 이걸를 다 z로 바꿀 겁니다. 그럼 z는 74를 넣으시면 74 빼기 80은 마이너스 6 나누기 6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 86 넣으시면은 86 빼기 80하면 6 나누기 6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요거 0부터 1까지 활용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0.3413의 정확히 2배 하면 답은 0.6823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갑자기 태윤이 그 계획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번 내신 끝나고 수능 대비 조금이라도 할 생각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으면 그냥 보는 거야. 풀어놓는 거고. 음, 음. 조금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왜냐면은 이게 수능을 완전히 포기하면 그냥 6월부터 9월까지 시간이 좀 아까워 사실. 너가 지망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뭐 확통을 선택해도 된다 이러면은 딱 확통만 줘도 좋긴 한데 근데 전혀 그냥 수능 안 하고 논다 그런데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많아가지고 근데 안타깝긴 해 솔직히. 약간 안타까운 건 사실이어서 그거는 편한 대로 해주세요. 어차피 일단 계약 기간은 이번 시험 끝까지 수강료 기간은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고 편하면 해주시고, 자 다음에 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 이거는 문제마다 다릅니다. 자 일단 634, 635 이렇게 둘을 잡아주세요. 자 634부터 보시면 다음 것 같죠? 봅시다. 자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률부를 따른다. 그런데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뭔 소리냐면 이게 케바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단 출근 시간이 있어요. 일단 1번 출근 시간이 73분보다 큰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확률과 지금 정률부 약간 결합돼서 풀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다이아몬드 케이스 알죠? 조건 확률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얘가 73분 미만,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인 애들 중에 40%. 여기 있는 애들 중에 40%, 100분의 40. 그다음 여기 미만인 애들 100분의 20이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자 마지막은 지하철을 지하철이죠. 자 이용하시고, 그러면 자 마지막에 이게 조건 확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는 언제든지 조건 확률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은 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이니까 조건 확률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조건 확률이었다. 우리 다 배웠지만 얘가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이었었던 애들 확률, 이러면 조건 확률이 되겠죠.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쪽의 확률을 어떻게 잡냐면 이쪽을 정규분포로 잡는 거예요. 이쪽 어떻게 잡냐면은 출근 시간 73 기준으로 한번 써줄게요. x가 7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문제 읽으시면은 출근 시간은 평균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 이렇게 되니까 x는 정규분포의 66.4에 15의 제곱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쪽을 정규분포로 구해줘야 돼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규분포랑 확률의 결합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표준화시키면 z는 15분의 x 빼기 평균 66.4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여기다 73을 넣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15분의 73에서 66.4 빼면은 0.6, 그 다음 2에서 6 빼면 6.6, 15분의 6.6이고 이게 0.44, 0.44 정도거든요. 0.44. 그래서 z가 0.4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넓이고 0에서부터 0.44까지는 아마 문제 있을 겁니다. 요거는 0.17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0.17이면은 전체 0.5에서 0.17 빼주세요. 그럼 오른쪽은 0.33이 되겠지. 0.33. 그래서 0.33이면은 이게 출근 시간이 73분보다 많은 애들은 100분의 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33. 다이아몬드 돌아오셔야 돼요. 정규분포 한번 쓰고. 그럼 출근 시간이 73보다 작은 여사건은 100분의 67 이렇게 잡고 이제 뭔지 알 겁니다. 얘를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확률이랑 결합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좀 나오죠. 0.33 곱하기 0.4 플러스 밑에 거는 0.67 곱하기 얘가 0.2. 정규분포 근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정규분포의 의미를 가지고 확률 문제 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뭐 다양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조건 확률이랑도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통계 플러스 확률의 결합형이 어렵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 필요 문제로 나올 겁니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발전 문제. 자, 요것도 비슷한데 이건 조건 확률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635번 한번 보자. 잘만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정규분포라고 해서 꼭 통계 문제는 아닐 거고 상황을 좀 잘 봐주세요. 자 일단 x를 먼저 보셔야 돼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 표준편차인 정규표를 따른다. 거리는 정규표를 따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x는 평균 1740에 표준편차 500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이걸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일단 x. 자, 그리고 집에서부터 시장까지 거리가 2000m인 이상 고객.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이건 다이아몬드 그려야 돼요. 거리가 어쨌든 200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거리가 2000 미만인 고객. 2km죠. 거리가 2000보다 작다. 이러면 또 자가용을 이용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객들이 있는데 여기서 2000 이상인 애들 중에서 15%, 100분의 15. 자, 이만큼이 승용차를 타고 옵니다. 자가용. 자, 그 다음에 2000 미만인 고객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한대요. 100분의 9. 그쵸? 네, 차를 사보니까 아니까 가까운 거리도 차를 갖고 나가게 돼요.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 자, 100분의 15, 100분의 9.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확률 있죠? 여기를 정규분포로 좀 구해요. 여기 정규분포로 구하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내가 어쨌든 거리가 200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x가 거리고 2000보다 큰 확률을 잡아주세요. 이런 건 그래서 해석력이 좀 중요해. x보다 2000보다 큰 확률이고, 자, 이거는 z로 환수하면은 z는 바로 할까요? 자, 얘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2000 빼기 1740 하면은 260, 500분의 260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약분하고 2 곱하면 z는 100분의 52, 0.52보다 크거나 같다. 소수로 고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0.5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정규분포 그려서 나중에 귀찮으면 생각하세요. 자, 0부터 0.52까지 해가지고 0.5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빨간색. 근데 0부터 0.52까지는 0.2야. 그럼 오른쪽 색칠한 부분은 0.3이 됩니다. 0.3. 그래서 거리가 2000 이상인 인원들은 10분의 3. 10분의 3이라고 합시다. 10분의 3을 따를 거고 거리가 2000보다 작은 인간들은 10분의 7을 따르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또 읽으셔야 되는데 노란 박스가 있다는 건 주의 깊게 읽으라는 소리예요. 자,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자, 아까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이 고객 중 한 명이 자가용을 타고 시장에 왔을 확률을 구하시고, 아까 이게 변형 문제였으면은 일부러 두 개 풀으신 이유는 이번엔 자가용을 이용해서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건 조건만 되겠죠. P. 자가용을 타고 왔다. 근데 이게 자가용을 탔으면서 거리가 2000 미만이다. P. 자가용 탔고 거리가 2000보다 작다. 요거를 위에 분자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가용을 탈 확률은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위쪽이랑 아래쪽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되니까 10분의 3 곱하기 100분의 15. 마무리는 조건 확률이죠. 그 다음 더하기 아래쪽은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5. 100분의 5죠. 100분의 5. 자, 이거 분의 자가용을 탔고 거리가 2000 미만은 위에 거를 공통 분자로 인정을 해주세요. 조건 확률. 그래서 얘는 1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5를 위에다 써주고 마무리를 시켜준다.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할게요. 남은 거는 어차피 정년포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하려고 했으니까 자, 여기 하고 어차피 뭐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 통계적 추정 단원 몇 개만 좀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거 하고 바로 수능특강 뭐 일주 정도 남았을 때 그거 하면서 이렇게 최종 정도 확통까지 깔끔하게 말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서